2011년에 개봉했던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은 그 유명한 혹성탈출의 리부트 겸 프리퀄로 출발한 영화입니다. 원작은 1968년에 제작됐으나 지금까지도 역사상 최고의 반전 중 하나를 선사한 결말로 회자되고 있죠. 그런 영화를 부활시킨다고 했을 때 기대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잘해봐야 평범한 영화로 그칠 줄 알았으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뜻밖에도 원작과의 연계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독자적인 이야기와 캐릭터를 구축해 굉장한 반응을 얻었죠. 반지의 제왕의 골룸에 이어 이 영화에서는 시저로 출연한 앤디 서키스의 모션 캡처 연기가 또 한 번 큰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은 그의 최고의 블록버스터로 오르내리는 건 물론이고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와 더불어 성공적인 리부트를 기록한 몇 안 되는 영화로 남았습니다. 3년 후에 개봉한 혹성탈출 반격의 서막 역시 예상을 깨고 전편보다 나은 속편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유감없이 자랑했습니다. 진화의 시작이 시저의 탄생과 그가 인간에 맞서는 유인원의 지도자로 떠오르는 과정을 보여줬다면 이 영화는 시저가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시험받는 무대를 통해 그 끝에서 인간과 유인원이 기어코 죽고 죽이는 사투와 직면하게 된다는 걸 예고했습니다. 전편 이상으로 액션과 스릴에 함몰되지 않고 드라마를 잘 녹이는 데 힘입어 반격의 서막에 이르러 혹성탈출 시리즈는 본격적으로 하나의 장대한 서사시를 쓰게 됐죠. 특히 시저의 행보를 보면 마치 성경 속 모세를 연상시킵니다. 그로부터 또 3년이 흘러 이 시리즈의 마무리를 장식할 영화인 혹성탈출 종의 전쟁이 개봉을 앞두게 됐습니다. 반격의 서막에서 봤다시피 이 영화는 제목 그대로 인간과 유인원이 서로의 안위를 걸고 종의 운명을 건 불가피한 전쟁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액션과 스케일에서는 3편 중 가장 크고 격렬한 영화가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락영화로서의 목적에만 충실할 리는 만무합니다. 더욱이 반격의 서막의 작가와 감독이 자리를 유지한 이상에는 전편들의 명성에 누가될 실수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믿음을 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작사인 20세기 폭스의 자신감은 일찌감치 하늘을 찔렀습니다. 실은 미국에서 개봉하기 무려 한 달 전에 대대적으로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할리우드에서도 이례적인 경우라서 의아했는데 그 직후에 나온 반응들을 보니 의도를 짐작하고도 남더군요. 놀랍게도 기대 이상의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단순히 칭찬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 극찬이 다수입니다. 덕분에 몇 안 되는 최고의 3부작 영화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임을 예고하면서 더더욱 기대를 키웠습니다. 저처럼 벌써부터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 과연 혹성탈출 종의 전쟁은 어떤 이야기가 될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영화는 전편으로부터 수년 후가 배경입니다. 인간을 멸종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시미안 플루는 그 사이에 더더욱 큰 위협으로 자리했습니다. 인간은 갈수록 퇴화하는 반면 유인원은 점점 더 진화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시저가 이끄는 유인원들은 인간들을 피해 숲에서 살고 있으나 군인들이 들이닥치면서 또 한 번의 불가피한 싸움을 예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종의 전쟁의 핵심 인물이자 시저와 대립하게 되는 대령이 나타납니다. 우디 해럴슨이 연기한 대령은 전편들에서 봤던 인간 캐릭터와는 사뭇 다릅니다. 진화의 시작과 반격의 서막은 공이 따스한 인간성을 간직했던 윌과 말콤이 시저와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견지하되 비록 갈등의 중심에 선 시저라고 할지라도 그와 진심으로 소통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면에 대령에게는 일말의 인간성 따위조차 사치에 불과합니다. 그는 이제 지상과제와 다름없는 유인원의 말살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수할 각오가 됐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에 더해 바이러스로 인간은 점점 퇴화되지만 유인원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에서 더더욱 위기를 느끼게 된 탓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령은 궁지에 몰리게 된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캐릭터가 되는 것입니다. There are times when it is necessary to abandon our humanity, to save humanity. 그런 대령과 상대하면서 시저도 지대한 영향을 받고 맙니다. 자신은 야만인이 아니라고 했으나 그 발언을 스스로 어겨야 하는 모순을 또 한 번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전편인 반격의 서막에서는 불가피하게 동족을 죽여야만 했었죠. 따라서 유인원은 유인원을 죽이지 않는다는 규칙을 깬 데 이은 두 번째 자가당착이라는 것에서 한 종족의 지도자가 수행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는 얼마나 차갑고 무거운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게다가 시저는 줄곧 간직하고 있던 인간에 대한 애정과 믿음까지 사라지고 말 위기와 맞닥뜨립니다. 전편에서부터 그는 인간과의 평화와 공존을 모색했으나
대령의 등장으로 인해 더는 이상을 쫓을 수 없는 길목에 다다른 탓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대령과 시저는 결국 각 종족의 생존을 위해 양극단에 서교되는 인물들을 대변합니다. 동시에 둘의 관계는 종의 전쟁이 전하려는 테마가 무엇인지도 보여줍니다. 넓게는 국가와 사회, 좁게는 개인이 저마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끊임없는 대립을 낳고마는 영화에서만이 아닌 바로 우리의 현실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세태의 반영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종의 전쟁은 인간과 갈등하고 반복하는 존재를 단지 유인원으로 치환한 일종의 우화라고 여겨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혹성탈출 시리즈는 줄곧 흔하디흔한 인류의 멸망을 소재로 하면서도 그것을 인류가 아닌 유인원의 관점으로 다루면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저의 캐릭터를 심도 있게 다루기에 관객은 그에게 감정을 깊이 이입하게 되지만 정작 인류는 사지로 내몰리는 꼴을 보게 되는 아이러니한 영화죠. 다시 말해 나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갖게 만든 장본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하는 독특한 설정을 지닌 것입니다. 고로 관객은 이 영화로 말미암아 거울에 비친 자화상 이상의 객관적인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목도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냉혹한 현실에서 자신의 삶과 생존을 위해 많은 것을 저버리거나 포기하고 마는 우리와 달리 종의 전쟁의 시저에게는 다행히 마지막까지 인간성의 불씨가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시저의 내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될 캐릭터가 바로 노바가 아닐까 합니다. 가족이 모두 죽고 홀로 남은 노바를 시저는 버려두려고 하지만 극중에서 현자의 역할을 하는 보리스의 설득으로 함께 지내게 된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소녀와의 동행을 통해 시저는 또 한 번 인간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떠올리진 않을까요? 아울러 또 하나의 새로운 캐릭터인 배드에이프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동물원에서 도망쳐 나와 외로이 살아가던 배드에이프는 놀랍게도 시저와 대등한 수준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Human get sick, ape get smart. Then human kill ape, but not me. I run. 기존에 보지 못했던 귀엽고 엉뚱한 유인원이라는 특징과 함께 우연히 만난 시저와 다른 유인원들에게 그의 특별한 능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맷 리브스 감독은 배드에이프로부터 속편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으니 그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시저와 대령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것으로부터 시저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그리고 세 개의 예고편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이 대사는 궁극적으로 자신이 간직한 인간성의 상실을 거부하고자 발버둥치는 시저의 절규는 아닐까요? 영화를 통해서나마 둘을 보면서 우린 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인간의 같은 달콤한 감정은 소멸시킨 채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한다는 적자 생존의 논리를 인정해야만 하는 건지, 고되고 지난한 소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는 걸 멈추지 않아야 하는 건지, 누구도 섣불리 답을 내긴 어려운 이 문제를 두고 시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 바야흐로 3부작을 마무리할 종의 전쟁의 결말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시사하려는 걸까요? But I will finish it.